영화관 광고 타임에 뉴뮤턴트 예고편을 봤습니다. 뭐? 마블이 공포를 만들었다고? 미쳐가지고 나오면 바로 봐야지. 이게 약 3년 전입니다. 데드풀 때문에 연기, 공포라고 홍보해놨더니 정작 하나도 안 무서워서 연기, 이유 모를 연기, 뭐 때문에 또 연기. 도대체 언제 개봉하는 거야? 개봉 기다리다가 애압 받으신 분도 있고, 시간여행자도 답답함에 글을 남겼고, 손자랑 관람하게 생긴 분도 있습니다. 덕분에 팬들은 각종 밈과 댓글들로 불편한 심기를 달래며 기다렸죠. 예고편을 무슨 공포물처럼 만들어놔서 제2의 파네미로가 될 것만 같은 영화, 10대 성장 몰입을 잊지 말아야 하는 영화, 총 4번의 개봉 연기를 한 대작 뉴뮤턴트입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데니로 시작. 기절을 해버린 데니는 한 병원에서 눈을 뜨죠. 이 병원에는 늑대로 변신하는 변신술사 레인, 마법꿈을 만들어내는 일리아나, 레킹볼 인간 버전 샘, 브라질의 삼바 열정 뜨거운 남자 로베르토, 샤이엔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직 능력이 밝혀지지 않은 데니, 이렇게 총 5명의 새로운 돌연변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당연히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를 꼽으라면 일리아나 역을 맡은 안녀겠죠? 성격이 드러운 애들은 이유가 항상 있어. 근데 그게 또 매력 포인트야. 사연 있는 나쁜 남성에 끌리듯이 사연 있는 나쁜 여자에 끌린달까? 솔직한 심정으로 데니보단 안냐가 주인공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죠. 데니는 프로타고니스트면서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란 고대 그리스 연극의 주연 배우, 현재는 연극이나 소설 따위의 중심 인물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공이란 뜻이죠. 물론 이 영화에서 모든 이들이 주연입니다만 영화 분량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건 데니죠. 그런데 10대를 겨냥한 영화에는 왜 여자 주인공들이 다 비슷한 느낌이죠? 할리우드 공장에서 주인공들을 찍어내나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인공이라면 못해도 영화상에서 최소 3번 이상의 장애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이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말이죠. 여기 여러분에게 음대를 진학하고 싶은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등록금 낼 형편도 안 되고 어려서부터 학원도 다니지 못했는데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한 친구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각종 예술을 접했고 큰 어려움 없이 음대에 진학한 친구.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정이 갑니까? 보편적으로는 전자를 택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만큼은 관객들이 감정이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입은 공감에서 오고 그 공감은 바로 현실성에서 오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파이더맨이 괜히 10대들이 할 법한 평범한 고민에 빠지고 신인 토르가 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데니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다가 가족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게 다야. 가족 잃은이라는 여기 있는 애들한테는 로베르토 빼곤 기본 중에 기본인 역경이란 말이죠. 특별할 게 없어. 일리아나는 이곳을 감옥이라 부르죠. 닥터 레이스의 방어막 때문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능력이 제어할 수 없이 위험하다는 명목하에 감시와 관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될 때 히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뮤턴트들은 각 층과 방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는 이 감옥 같은 병원에서 닥터 레이스의 감시하에 지내게 됩니다. 데니의 능력은 환영과는 다르게 인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실체화시키는 능력이죠. 마녀라며 자신을 죽도록 때린 신부를 죽인 레인, 그녀 앞에 죽은 신부가 나타나는가 하면 힘을 제어하지 못해 탄광일을 하던 아버지를 죽인 샘, 그의 앞에 나타난 아버지, 일리아나 앞에는 기괴한 크리처가 등장하고 로베르토는 살이 타서 뼈만 남은 전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데니는 데몬베어입니다. 오프닝 씬에서 보면 알듯이 굳이 기절하지 않아도 데몬베어를 불러낼 수 있죠. 영화가 개봉 일정을 밥 먹듯이 미룬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두려움은 한 번씩 실체화되어 나타난 반면 데몬베어의 등장은 뒤로 미뤄집니다. 클라이막스 때 써먹어야 하거든요. 와중에 데니의 혈액 샘플로 파악된 능력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었고 닥터 레이스는 데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죠.
데니만 데리고 밀폐된 공간으로 향하는 닥터 레이스. 레이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뒤를 밟습니다. 이상함을 깨달은 데니가 소리를 지르고 레인이 달려와 구출하죠. 그런데 이런 뮤턴트를 죽여야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에 직원이라곤 닥터 레이스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통제가 안 되는 뮤턴트라면 더 위험할 텐데요. 아무 능력 없는 평범한 사람도 미쳐 날뛰면 혼자서 통제하기 힘든 것 정도는 알았을 텐데 말이죠.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참고했다면서 병원 미술 세팅만 참고했나 봅니다. 결국 혼자 3교대 몫을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이트메어 3편도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이트메어가 가진 신박한 특수효과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나마 특이하다 느꼈던 웃는 남자 크리처도 등장만 요란했지 단 하나의 임팩트도 없이 뮤턴트들의 능력에 썰려나가기만 바빴죠. 반도에서 좀비들이 임팩트 없이 차 한 대에 힘도 없이 튕겨나가버리는 느낌? 뮤턴트들은 닥터 레이스의 사무실을 뒤져 이들이 엑스맨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 SX 주식회사 산하의 킬러로 키워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죠. SX는 울버린 시리즈에서 가장 강한 악당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이들은 닥터 레이스와 맞섭니다만 아직 능력이 컨트롤도 안 되는 새내기들이라 방어막 능력에 갇혀버리죠. 그 방어막의 능력 중에 산소를 없애는 기능도 있었는지 데니만 산소 부족으로 기절해버리죠. 데니의 기절로 드디어 데몬베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유일무이했던 악당인 닥터는 곰에게 물려서 단 1초 만에 죽음을 맞이하죠. 인간사 한순간이다를 표현한 걸까요? 데몬베어와 맞서기 위해 일리아나가 나서는데 칼 하나 꺼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슨 디지몬 진화급이야.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또 데몬베어가 변신하는 동안에는 미동조차 없죠. 데몬베어와의 전투 중 드디어 데니가 깨어났고 데몬베어에게 말 몇 마디 하더니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병원에 나가면서 애초에 공포물이라는 점에 끌려서 보게 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마블에서 만든 히어로물이 베이스란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죠. 평소 히어로물을 좋아하신다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공포를 기대하고 갔다면 최악이죠. 파네미로 개봉했을 당시가 기억나더군요. 당시 해리포터 시리즈 덕분에 판타지 장르가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판타지를 필두로 마케팅을 진행시켜버렸죠. 누나를 떼었다 붙이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호평을 해버렸습니다. 뉴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장르가 아닌 공포를 메인인 것 마냥 마케팅을 해대니 문제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얘? 통제할 수 없는 뭐요? 보니까 애들 통제 겁나 잘하더만. 통제 못했으면 방어막이고 자시고 이미 병원 통째로 날아가 있었어야 하죠. 여튼 영화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자면 킬링타임인 이 영화에서 그나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캐릭터들이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몇몇 캐릭터들은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계층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사회적 계층 구조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고 보여지죠. 데니는 삶의 터전을 뺏기고 보호받는다는 명목하에 강제로 보호구역에 살게 된 인디언을 상징합니다.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언들 대부분 극심한 가난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은 현실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 폭력 등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죠. 영화성에서는 데니의 능력 때문에 보호구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멸종되어 버리지만 현실에서도 인구 감소로 멸종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디언들의 문제를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는 LGBT를 상징하죠. 신부님에게 늑대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녀라고 죽을 때까지 맞았다. 변신하는 능력을 성적 취향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신부님에게 성소수자임을 밝혔고 마녀라고 죽을 때까지 맞았다. 말인즉 레인의 능력은 성취향과도 엮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부를 죽인 행위는 레인의 생명을 위협해 생존하기 위한 행동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녀가 성소수자로 살아남기 위해 한 행동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샘은 매번 생사를 오가는 업무 환경을 가진 이들, 일리아나는 어린 나이에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이들을 표현하려 했다고 생각했죠. 일리아나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크리처로 표현된 이들을 보면 전부 남성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만지려 하면 자신이 만든 공간인 림보로 도망쳐 사라지곤 했죠. 이런 상황과 닥터 레이스의 대사로 유추해 보았을 때
어린 시절 받은 트라우마가 크리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로베르토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나오죠. 마지막 데몬베어와의 전투씬에서 각자 생존을 위해 맞서 싸우는 와중에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로베르토는 숨어있기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장면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페미니즘과 관련지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만 전 계층 간의 태도로 바라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레이, 일리아나 샘과는 다르게 혼자 숨어있는 로베르토를 보며 현실의 기득권층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항상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비해 기득권층은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모습이죠. 결국 로베르토는 자신에게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자 나서서 싸우죠.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야 비로소 투쟁하는 기득권층의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 뮤턴트의 공포 요소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개인 사이에 의한 두려움이 실체화되는 것이라 공포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유로 꽃을 무서워한다 칩시다. 근데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두려움이라 공감이 안 되는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보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그것이나 기묘한 이야기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재미로 따졌을 땐 이 둘보다 못합니다. 영화 뉴 뮤턴트는 총 감점 -70으로 별 하나 반입니다.